네, 안녕하십니까.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의 하신우입니다. 자, 오늘 디자인 스튜디오에서는 여러분들이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간 컨셉과 컨셉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 개인 컨펌, 개인 컨펌과 단체 컨펌을 동시에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오늘도 원래는 전체 수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었는데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족했던 점, 디자인에 대해서 프로세스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수정하고 보완하고 여러분들이 아직 3학년이 되기 이전, 이제 처음이잖아요. 스튜디오 수업이라는 디자인에 대해서 수업을 하는 과정이 처음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조금 부족함이 느껴져서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보완하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음, 여러분들의 컨텐츠, 여러분들의 컨셉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정보 디자인, 정보 편집 디자인 혹은 컨텐츠 디자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기로 하죠.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의 기술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가까운 미래에서 쓰여지는 아니면 혹은 현재 문제가 대두되어지고 있는 어떤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디자인을 썸네일을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컨펌을 진행했었는데 자료를 서로 공유하고 발표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자료가 굉장히 러프하고 너무 라우해요. 그러니까 너무 날것에 너무 서술적이고 너무 구어적인 표현도 많고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을 제가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까지 정리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본인들의 컨텐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를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디자인 프로세스는 리서치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많은 단계에 이렇게 선으로 표현하면은 뭐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많은 여러분들이 확실하지 않은 정보를 가지고 많은 리서치를 통해서 패턴화 시키고 그다음 영감을 받아서 컨셉의 어떤 프로토타입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지금부터는 사실 이 전체적인 단계로 보면 여러분들이 리서치도 하고 개인 컨펌과 단체 컨펌을 통해서 한 요 정도 과정까지는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까지 과정을 오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보여준 자료들은 아직까지도 처음의 과정 그대로예요. 뉴스 것을 그대로 따온다든지 모든 발표의 문장을 다 그대로 보여준다든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시각적으로나 혹은 정보를 전달력, 그런 효율성 이런 데 있어서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여러분들의 정보 디자인, 인포그래피 디자인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그래서 정보를 어떻게 다듬고 어떻게 마감하면 더 효율적으로 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일반적인 디자인 프로세스는 이렇죠. 리서치를 하고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시고 리서치를 한 과정에서 영감을 받아서 컨셉을 도출하고 그 컨셉이 도출이 되면은 이제 샘플링이라고 하죠. 뭐 이제 프로토타입 같은 것을 만들어서 저희가 디자인을 이렇게 컨셉을 제안하는데 지금은 컨셉을 여러분들이 프로토타입으로 가기 위해서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지금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여러분 혹시 인포그래피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포그래피. 인포그래피라는 거는 사실은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거예요. 정보를 시각화하는 건데 현 시점에서 볼 때 이런 정보를 디자인한다는 의미에서 탄생한 단어들이 있죠. 음, 뭐 뉴스 그래픽, 데이터 시각화, 인포그래픽 너무 많은 개념들이 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중에서 중요한 거는 각 개념들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잘 전달하고 스토리텔링을 시각적으로 잘 정보를 스토리텔링에 담아서 얼마나 통일성 있게 그 다음에 명료하게 에센셜하게 표현하는지가 인포그래피의 가장 큰 주요 목적이고요. 첫 번째 목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저희가 하는 이유는 흥미 유발이겠죠. 정보가 어떤 형태든 간에 수용자가 정보에 접근하게 하려면 일단은 흥미를 유발시켜야 되죠. 가독성, 그 다음에 가독성이라든지 시각적으로 여러분들이 절감을 시켜주셔야 돼요. 이렇게 글자가 여러분들이 어느 누구라고 제가 발표를 일부러 예시를 들려고 하다가 들진 않았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학생들이 너무 많은 텍스트를 받아들이는 정보 습득, 그러니까 정보를 수용자 있죠. 저가 수용자죠. 혹은 여러분들이 발표할 때 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이 정보의 수용자입니다.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시간이 절감이 필요해요. 이게 받아들여지는 정보가 양이 너무 많고 정보 전달도 너무 빠르고 이렇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런 점들이 산발적인 정보들이 나열성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효과적으로 전달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인포그래픽, 픽토그램이나 아이콘, 애니메이션화를 시켜서 간단하게 해서 저희들한테 정보를 전달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인포그래피를 하면은 다른 사람들의 기억 지속 시간도 연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그런 효과들이 있으니까 이런 효과에 대해서 한번 보시고 유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요? 뭐 유형이라면 디자인에 대해서도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말하고 싶은 뭐 차트라든지 키워드라든지 그 다음에 뭐 메인 컬러라든지 인포그래피에서 다뤄지는 인포그래피의 그냥 컨텐츠라든지 주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워드 클라우드라고 해서 핵심적인 단어가 중심에 와 있고 크기도 더 볼드하고 크게 써서 워드 클라우드 구름의 형태를 만드는 거를 워드 클라우드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제어가 하나 정해졌다면 마인드맵이라는 걸 혹시 진행을 하셨을까요? 원래는 마인드맵을 진행하시고 거기서 주목되는 단어, 중요도에 대한 단어에 따라서 이런 이런 theme, 그러니까 주제를 워드 클라우드로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각종 수치나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차트라든지 바 차트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방법성이나 이런 거를 위해서 내비게이션을 아이콘화 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타이틀이라든지 섹션, 뭐 키워드 등이 이렇게 포함이 되는 종합적인 과정을 인포그래피화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의 정보는 사실은 너무 서술적이고 그냥 글을 써오고 이미지를 붙여오는데 그치고 있습니다. 가끔 몇 친구들이 자료를 이렇게 인포그래피와 정리화를 데이터화 시켜서 만들어 주는 경우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 학생의 수도 굉장히 작고요. 아직 저희한테는 굉장히 모자랍니다. 그래서 너무 기존에 있는 자료를 가져와서 크롭해서 자르지 마시고요. 그대로 쓰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디자인 포맷에 맞게끔 정리를 한번 해주셔야 됩니다. 디자인의 차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수치나 컬러나 이런 것들은 메인 컬러가 정해졌다면은 메인 컬러를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레이아웃을 짜주시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컨텐츠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정보를 한 번씩 다듬어 주셔야 되는데 아직 그 단계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 중간고사에서는 발표하실 때는 꼭 이런 데이터가 여러분들이 스크립트라고 하죠. 발표를 다 그러니까 텍스트가 타이포들이 워딩이나 이런 것들이 꼭 많을 필요가 없어요.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시면 되는 거고요. 키워드나 시각적인 이미지로만 여러분들한테 정보 수용자들한테 설명을 해주시고요. 설득이나 디자인은 뭐라고 그랬죠? 주장이 아니라 설득이라고 했죠. 설득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더 강조시키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스크립트 혹은 부연에 대한 설명일 것입니다. 하기만 각인시키는 것은 한 장의 이미지 혹은 차트, 한 장의 슬로건 이런 것들이 더 메인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사실 컨텐츠라는 게 물 같은 거죠. 어떠한 용기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나 상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틀려집니다. 뭐 한 가지 예로 들면은 음악으로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음악으로 예로 들면은 처음에는 음악을 어떻게 들었죠? 예전에는 축음기로 해서 태엽을 감아서 그 태엽에 있는 기계에 감아서 시작을 했었고 뭐 LP가 발전되고 테이프가 발전되고 CD, LP, 뭐 LD 아니면은 이제는 MP4 그러니까 파일 다운받아서 받는 시대에서 이제는 어때요? 스트리밍 시대가 왔죠. 앞으로는 음악이라는 소울 컨텐츠는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듣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는 계속해서 저희가 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이 컨텐츠를 컵에 담느냐, 팟에 담느냐, 버틀에 담느냐, 여러분들의 모바일에 담느냐, 화면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아웃이나 어떤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 여러분들이 바꿔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지금 오늘 저희 주제 디자인 앤 테크놀로지라는 이런 그림의 타이틀을 만들어 봤어요. 자, 이렇게 하는 것과 자, 하나의 이미지 파일이 지금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은 이미지를 넣고 주제를 넣는 거와 넣지 않고 그냥 텍스트만 넣는 거가 어느 게 더 집중도가 높을까요? 그쵸?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해주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제목 같은 거를 더 눈에 띄거나 슬로건을 더 눈에 띄고 싶으시면 이 글자 배경 색깔에 배색을 쓰시거나 혹은 그 이미지의 그림을 채도를 완전 빼주세요. 그 말은 흑백, 음영 처리, 모노톤으로 해주시면 더욱더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미지와 키워드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인포그래피 진행을 해보게요. 자, 이거는 저의 경험담이고요. 미국에서 했을 때 유학을 했을 때 한인 음식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인타운을 갔습니다. 한인타운을 가서 이렇게 메뉴판이 설정이 돼 있었어요. 설정이 돼 있었고 떡볶이가 뭐 사실은 영어는 아닙니다. 제가 금액이 생각이 안 나서 이렇게만 해놨고 떡볶이가 돼 있고 열무냉면, 뭐 열무국수 이렇게 돼 있었는데 어때요? 이 여러분들도 여행을 가거나 다른 처음 갔는 거나 새로운 음식이나 새로운 단어, 새로운 주제를 보게 되면은 이 부분의 설명을 보고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그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라이스 케이크나 이런 것들은 본인의 문화라든지 주관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이 시각적인 이미지로서 보여주고 그 정보를 전달해주면 가장 좋죠. 그래서 실제 제가 단골로 가던 어떤 식당에 이렇게만 해두신 거예요. 저희 단골. 그래서 제가 사진을 이렇게 사실은 불법적인 거였지만은 사진을 제가 가져와서 이렇게 메뉴판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그때. 그랬더니 매출도 상승되었고 매출 상승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외국인들까지도 다 같이 와서 오히려 부연 설명이나 메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그림만 보고도 다들 유추가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그림이 처음에 글씨만 보고는 사실은 어떤 그림이 매우 스파이시한 그림이라든지 어떤 재료가 들어갔다는지 알 수는 없지만은 이런 것들이 메뉴에서 쓰인다면 훨씬 더 잘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저희 주변에 자주 있는 일이죠. 뭐 김밥집에 가면은 이렇게 김밥의 라인으로만 카테고리를 묶어서 이렇게 정렬을 해 놓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이런 것보다는 어떤 이미지를 김밥의 이미지 단면을 보여주면서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들이 훨씬 더 전달력이 더 높고 정보의 습득자, 수용자들이 훨씬 더 깊이 있고 뎁스 있게 혹은 더 기억의 길이가 길 수가 있게끔 돼 있죠. 자, 여러분들이 이런 메뉴판을 받았습니다. 자, 어디에 물론 텍스트가 지금 잘 안 보이긴 하지만은 포모도르가 어떻고 뭐 이태리에 있는 어떤 피자집에 있는 파스타집에 있는 이런 메뉴인데요. 지금 뭐가 어떤 분야이고 어떤 것인지 하나씩 읽어봐야지만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렇게 뭐 케밥이긴 하지만은 자, 이런 터키식 요리에서 우리가 터키 요리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죠? 그냥 닭고기라고 하면 뭐 돼지고기 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닭고기나 여러 가지 요리들이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그러니까 comes out 했을 때 이것들이 나왔을 뭐라고 할까요? 제조되어서 요리되어서 나왔을 때 저희가 서버를 받았을 때 어떠한 형식으로 받아들일지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같이 한번 해보시는 자료에서 리서치 단계에서 이미지와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와 아웃라인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떡볶이 라인이 있습니다. 검은색이 프레임이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된 것이 있고요. 자, 이렇게 프레임이 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친구들이 첫 번째 그림을 그냥 화면에 꽉 차게 해서 만들어 오거든요. 근데 이미지를 삽입해서 구성하는 만큼 중요한 것이 아웃라인의 형태입니다. 아웃라인을 이렇게 길게 만들어 주시고 여분의 사이드 뷰에다가 여백에다가 여러분들의 타이틀이나 키워드가 되는 단어들을 삽입해서 넣어 주신다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이미지와 텍스트 타이포와 훨씬 더 조화로운 디자인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계속해서 시중에 있는 뭐 김선생이나 바르다 김선생 메뉴판이나 혹은 뭐 순대 같은 것들의 팝업 메뉴판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단순히 왼쪽에 있는 사진을 지우고 보는 것과 사진이 오른쪽에 여백이 이렇게 있고 여백 위에 글자를 레이어드 한 것과는 굉장히 틀려지죠. 그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이미지를 고르실 때도 너무 이미지 중심의 것뿐만 아니라 이런 레이아웃을 상상을 하시고, 자, 이 글자와 이 글자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떠한 그림을 찾아와야 될까, 요리에서는. 자, 이런 식의, 뭐 물론 배경 그림이 굉장히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만약에 이런 그림을 구할 수 없다면 여러분들이 메인이 되는 이미지를 구하시고요. 배경 화면은 이렇게 포토샵이나 배경을 해서 레이어드해서 만들어 주셔야 돼요. 2차 가공을 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레이아웃에 맞게끔 텍스트나 이런 거를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런 식으로 레이아웃을 정리를 해 주는 것만으로도 크기나 이미지를 정리해 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정리가 되어져 보이죠. 그죠? 자, 계속해서 다음에 이미지를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 물방울이 떨어져서 이렇게 물이 사방으로 방사형으로 튀고 있는 형태를 아주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캡처해서 사진을 찍어 놓은 이미지입니다. 이런 이미지에서는 어떠한 단어들이 연상되나요? 굉장히 많은 단어들이 연상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주관적이고 뭐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들은 주로 어디에 들어갈까요, 그러면? 그쵸? 뭐 수분 크림이라든지 화장품에 주로 쓰여지지 않을까요? 그죠? 이런 것처럼 마치 물에 담그는 형태라든지 아주 수분이 이 안에 꽉 차 있고 심지어 이 안에는 물이 꽉 차 있다는 이미지를 주는 거를 말해주겠죠. 자, 이런 이미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뭐 긍정적인 생각, 뭐 희망이나 시작, 성취 이런 것들이 들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미지를 고르실 때도 여러분들이 단순한 이미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페이지가 죄송합니다. 앞에 페이지가 바뀌었는데 이것도 역시 이 BC라는 수분 크림 안에 BC 브랜드의 아쿠알리아라는 수분 로션 안에 이렇게 수분 앰플을 압축해서 수분도 굉장히 많은데 압축해서 넣은 앰플을 이렇게 넣는 광고를 만들었던 거죠. 그렇게 해서 훨씬 더 사람들한테 일초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키는 것이 광고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한테 광고적인 이미지를 원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 하나의 배경, 하나의 어떤 페이지네이션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기획을 처음에 하시고요. 많은 정보들을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할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봐달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뭐 이런 그림들, 이미지들, 자, 이런 이미지들 보시면 어떤 것이 생각날까요? 연상에서 이미지들의 연속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그렇죠? 둘 다 어떤 거 불통이라든지 아니면 일방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런 이미지 뒤에 만약에 단어가 없이 이런 이미지가 붙는 것만으로도 일방 통행이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이미지와 이런 이미지,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이미지를 보고 어떻게 생각되시나요? 부모와의 사랑, 연인의 사랑, 다시 부모의 사랑으로도 느낄 수 있지만 이런 이미지 뒤에 일방통행이 나오게 되면 그죠? 한쪽 방향을 대해서 내리사랑이라고 하네요. 아가타적 사랑이라고 하나요? 일방적인 사랑에 대해서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이미지에 어떤 이미지를 쓰는지도 중요하고요. 이미지의 어떤 순서도를 어떤 식으로 구성을 하는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그냥 나 이거 이미지 대충 구했어 하는 게 아니라 이미지 하나를 구하실 때도 기획하시고 선택을 굉장히 많은 자료를 가진 상태에서 선택을 하셔가지고요. 그 중에서 정말 필요하고 집중도 높고 그 다음 전달력을 함축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것들을 한번 초징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이미지들을 보여주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디자인과는 그렇게 상관이 없을 수도 있는데 하나의 이미지를 선택하시고 보실 때 어떠한 느낌들이 나는지를 한번 보여주기 위해서 다양한 이미지들을 준비해 봤고요. 자, 앞에서 말했던 컬러가 주는 이미지와 이렇게 흑백으로 주는 이미지가 어떠한 느낌의 또 차이가 있는지 그런 것
것도 해주시고요. 배경으로 쓰는 이미지들은 여러분들이 이왕이면 이렇게 화소수를 낮추거나 블러 처리 있죠. 가우시안 블러나 이런 블러 처리를 해서 잘 안 보이게 하고 텍스트를 그 위에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체게바라가 이야기한 뭐 청춘은 여행이다. 찢어지는 주머니에 두 손을 내리꽂은 채 그저 그리 또는 좋다. 여러분들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체게바라는 어떤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이까지의 어떤 텍스트를 글자 10으로 해서 다 넣어버렸어요. 사실은 이 한 페이지만 저희들한테 전달해 주고요. 이것만 중요하게 전달할 내용은 청춘은 여행이다라는 말만 해주시고요. 나머지들은 여러분들이 설명으로서 스크립트를 길게 짜서 설명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설득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고 여러분들은 모든 단어나 모든 워딩을 다 해서 자, 다 읽어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명한 간디나 이런 분들이 말씀하신 단어들을 이런 이미지로서 합성을 한다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전달되지 않을까. 오히려 많은 텍스트 워딩이라든지 텍스트는 그 흐름을 그러니까 본인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을 흐트리게 되고요. 집중도를 또 흐트려서 더 좋은 정보 전달이 수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미지들 보시면서 이런 이미지는 어떤 느낌을 줄까? 뭐 이런 이미지들의 연속성은 뭐가 될까? 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 아이유가 있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고 헤드폰을 듣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무 단어가 없죠. 그죠? 지금 여백을 만들어서 아무 단어가 없는 상태이고요. 여기에 여기에서는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떠한 장소가 어딘가를 응시하고 있고 혼자 있고 어떠한 워딩을 할 수, 어떠한 마인드맵을 만들 수 있을까요? 알 수 없는 그렇게 즐겁게 보이기도 하고 슬퍼 보이기도 하고 한 곳을 혼자서 응시하고 있고 외로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도 조금은 혼자 있는 것 같고 음악을 듣고 있고 그쵸? 이런 단어를 생각했을 때 여러 가지 단어를 붙일 수가 있죠. 사실은 원래 이 원본의 사진은 소니 광고의 사진입니다. 그래서 소니의 어떤 블루투스 헤드폰 광고를 하는 것이고요. 그거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이지만은 만약에 이 문구 하나만 바꾸더라도 여러분들이 자주 접하시는 멜론만 넣으시더라도 어때요? 이거는 어떤 음악 하드웨어적인 것이 아니라 컨텐츠,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적인 것들의 설명이 되겠죠. 나는 지금 노래를 듣고 있지만 멜론을 브랜드를 광고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미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여러분들을 효율적으로 전달하지. 이미지 하나를 고르실 때도 그냥 나 이런 이미지 비슷한 이미지를 찾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미지를 미리 사전에 다 모아 놓으셨다가 나중에 써주시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적극 추천을 드리고요. 미리미리 준비해서 자료로서 충분히 확보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 밖에 뭐 다른 언어적으로도 될 수도 있겠죠. 뭐 우주, 제이코 레스트, 뭐 listen to music도 될 수도 있고요. 뭐 조금 심하게 들어간다면은 요즘은 뭐 워낙 뭐 번아웃이나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좋지 않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뭐 이런 광고도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많은 이미지들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이미지들뿐만 아니라 인물의 표정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많은 또 상태를 표시할 수가 있죠. 인물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미지뿐만 아니라 어떤 상태를 여러분들이 표정의 인상을 어떤 다른 사람의 반응에 감정으로서 표현하고 이런 것들이 정보 전달로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했을 때는 문제가 있었습니다가 이게 아니라 이런 방법은 안 좋은 표정을 이미지를 넣어버리면 되는 거지. 그치? 그런 것들도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좋지 않은 방법이었고 예전에는 어려운 방법이었습니다. 이런 거를 물음표를 하고 있고 이런 거를 이미지를 넣어주면 좋은데 좋지 않은 유형을 해서 서술적으로 다 적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지 않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가 또 제일 중요한 여러분들이 많은 자료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져오셨어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자료화 잘 시켜 주셨는데 그 자료화에 있어서 몇 가지 점을 조금 한번 참고해 드리고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서베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의 백그라운드를 로직하게 보완하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보이기 위해서
통계청의 자료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뉴스의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가져오죠. 자, 자료 수집하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모든 데이터를 객관화해서 검토를 먼저 해보시고요. 저는 안 했으면 좋겠다. 인터넷에 떠도는 데이터들 있죠. 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들, 그런 것들은 사용하지 않으시는 게 정확합니다. 그 다음에 예를 들면은 논문,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그냥 신문 기자들이 일반적으로 사설적으로 쓴 글은 결코 자료로서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꼭 믿을 수 있는 뭐 국가통계청이라든지 코트라라든지 그 밖에 브랜딩이 있는 믿을만 신뢰성이 있는 회사에서 리서치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곳에서 데이터베이스가 어디 출처가 어디인지를 확실히 안 상태에서 데이터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데이터에서는 많은 정보를 많이 다들이 나 이만큼 조사했어. 나 이만큼 조사했었고 이거를 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보다는 정말 핵심적이고 에센셜한 것만 딱 전달하는 게 훨씬 더 집중적이고 더 좋습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하는 방법에는 가장 크게는 통계청이 있습니다. 통계청이라고 네이버에 치시면은 KOSTAT.KR로 나오는데 정부 기관의 통계청입니다. 여기 가시면 여러분들 유니버셜 디자인 수업 뭐 하셨거나 아니면은 어떤 뭐가 있을까요? 서비스 디자인이나 그런 쪽에 보면은 인체 치수라든지 아니면 우리의 일반적인 피규어 형태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경우 코로나의 수치 아니면은 경제 지수 이런 것까지 뭐 코트라 같은 경우는 수출의 경제 아니면 해외 어떠한 지수까지도 다 나오고요. 또 그 밖에도 삼성과 LG에서도 오픈 소스로 해서 삼성경제연구소, LG경제연구원에서 이렇게 자료를 오픈시켜 놓고 저희가 그 자료를 쓸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밖에 여러분들이 뭐 인포그래피를 아예 다루어서 비주얼 다이브라든지 전자신문이라든지 조선닷컴에서도 이렇게 인포그래피를 다루는 자료를 인포그래피화 시켜서 이미 그 사이트들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자료로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밖에 뭐 그래프 차트 만들기 순서를 보시면은 일단 여러분들이 객관화된 자료를 검색을 먼저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신뢰성 있고 객관화된 자료를 먼저 준비해 주시고요. 이것을 여러분들끼리 분석하시고 간략화 시켜주는. 그 다음에 본인이 표현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분류를 수치화하시고요. 이 수치화한 것들을 시각화해서 계획한 대로 디자인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온 그래프나 차트의 종류들입니다. 뭐 세로 막대형도 있고 누적 막대형, 꺾으선도 있고요. 가로 막대형도 있고 원형의 도넛 차트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어떠한 그래프를 쓰는지는 여러분들이 타입에 따라서 아마 다 틀려지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형태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컬러를 한번 볼까요? 많은 컬러를 쓰는 거를 저는 원치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어떤 변화라든지 아니면 프로세스에 있어서 설명할 때 컬러를 쓰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 또 컬러가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명도나 채도로 갈수록 뭐 이렇게 진행 상황이나 희망적으로 보인다든지 뭔가 이런 것들을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컬러를 통해서 자, 그 다음에 색의 차이를 분명히 해야지 확실히 해줍니다. 앞에 썼던 거 색상을 많이 쓰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색의 대비라든지 아니면은 배경을 좀 어둡게 하고 맑기를 낮추면은 이 글자만 여러분들은 지금 이 글자까지 다 써요, 지금. 근데 이 차이는 사실 여기선 이 글자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설명을 위해서 제가 이 그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경에 중성색을 사용하고 어두운 대비색 하면 사실 필요한 건 여기서 요만큼이에요, 저희는. 여러분들은 요만큼만 준비해 주시면 되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까지 똑같은 폰트로 해서 이만큼 꽉 채워서 마치 리서치 뭐라고 할까요? 이게 실무라기보다는 어떤 이론 수업에 대한 리서치 리포트를 적듯이 만들어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여러분들이 명백히 아셔야 되는 건 제안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인의 생각과 디자인을 제안을 하는 거죠. 그 제안서를 효율적이고 시각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을 저희가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색의 온도감을 이용해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는 거. 배경을 어둡게 하고 따뜻한 색을 의미를 하면은 여기가 더 눈에 튀어 보이죠. 이런 것들을 한번 강조시킨 거고요. 어두운 배경에 밝은 색으로 하면은 좀 더 명쾌하게 다시 주목성을 이끌 수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한번 집중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례로 한번 볼까요? 실제 사례에서 보시면은 이 이미지들이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맥도날드 메인 컬러는 어떻습니까? 메인 컬러가 레드 컬러 쓰고 서버를 옐로우로 쓰죠. 물론 동시에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사실 뭐 컬러나 형태, 서체 이런 것들이 브랜드를 모두 다 대표하고, 그 대표한다는 게 브랜드를 이미지화 혹은 키워드화 시키는 건데, 사실 여러분들이 하나를, 자, 파워포인트 같은 거 만드실 때도 제가 이 사진을 왜 두고 왔냐면, 이 뒤에도 볼까요 한번? 자, SK의 메인 컬러들, 스타벅스의 메인 컬러들, 타겟이라는 미국에 있는 유통회사입니다. 뭐 저희 나라로 치면은 뭐 미국에 있는 코스트코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유통회사이고 이마트 몰 같은 곳이죠. 그래서 지점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메인 컬러를 하나 정하시고 파워포인트 자료나 각각의 데이터 자료를 정리해 주시면 훨씬 더 보는 사람들은 편해요. 어느 게 더 주목성이 있어야 되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겠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나오는 메인 컬러를 하나 줘. 컬러를 많이 쓰고 싶은 분들은 그 톤앤톤으로 가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톤앤톤이라는 거는 비슷한 톤이지만은 명도를 떨어뜨린다든지 명도의 조절만으로도 충분히 톤앤톤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 그래프 보시면은 이 내부에 있는 리서치의 광고 자료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여기는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썼고요. 여기서는 SK에서는 내부 이런 자료 수치로서 하는 것들을 붉은색으로 쓰면서 메인 컬러로 씀으로써 본인들이 강조하고 싶은 분야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스타벅스 역시도 메인 컬러와 이렇게 서브 컬러를 이용했었고요. 타겟은 붉은색과 흰색이어서 이렇게 아예 글자 자체도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한 장 만드실 때 색감도 다 틀리고 이미지도 다 따로 가져와서 폰트도 다 틀리고 그렇게 되는데, 너무 편집을 하지 않은 상태의 디자인의 것을 가져와서 발표를 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속해서 다듬으셔야 되고요. 그래프를 하나 그려오시더라도 그냥 원래 있던 그래프를 그대로 캡처하거나 크롭해서 따오지 마시고요. 한번 일러스트로 정리하시든지, 파워포인트에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가능하고, 엑셀 자료를 여러분들이 가져오시는 것만으로도 파워포인트 연계해서 이렇게 충분히 그래프화 시킬 수 있습니다. 그의 컬러만 여러분들이 변형을 해주시면은 효율적인 차트와 그래프를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계속해서 모양과 색은 정보를 좀 더 저희 쉽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 이렇게 단순하게 차례를 만들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지만, 여기서 방향을 알 수 있도록 모양을 바꿔주고, 여기에 다시 핵심이 좀 더 갈 수 있도록 명도만 더 진하게 해준다라면은, 채도를 바꾸는 건 아니에요. 자, 명도를 해준다면은 더 집중되고 속도감도 더 생기고, 어때요? 더 정확하게 위의 그림보다는 속도감이나 방향성이 더 확실하게 나타내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핵심과 결과를 더욱더 강조할 수 있는 결과가 되는 거죠. 자, 오른쪽에는 버라이즌이라는 미국의 통신 기업입니다. 그런 버라이즌에서 어떤 제작, 그러니까 플랫폼을 제작하고, 이분들이 원스톱 제공 영역이 어떻게 되는지를 모듈형으로 제작 영역 모듈, 그러니까는 모양 자체를 블럭이라고 하죠. 블럭의 어떤 블럭 형태로 만들어서 제작 영역과 이런 초록색의 배급 영역, 소매 영역, 소비자까지 만들고, 이 부분을 본인들이 DMS라는 원스톱 제공 영역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디자인하는 과정들이 원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고 앞으로는 이렇게 되겠지만은, 본인이 할 수 있는 디자인 과정은 여기까지다라고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재밌다는 거죠. 저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응용해보고 한번 도입을 시켜보시고, 그러면 한번 제작을 해보시면 여러분들께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남은 기간, 그리고 예비 디자이너로서 제안을 해주실 때 더 이상 텍스트 위주, 워딩으로만 된 제안선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어떤 양을 체크할 때, 게이지나 이런 거를 볼 때, 왼쪽 상단에 보시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름, 어떤 자동차의 계기판에 있는, 그죠, 게스에 대한, 그러니까 뭐라고 할까요? 연료에 대한 게이지 판이죠.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끔 비율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좀 낮은 형태로 나왔고요. 이게 old and new로 갈 수도 있고, 뭐 old smart, 뭐 dangerous left, 이렇게 대비해서 뭔가 픽토그램을 메타포라고 그러죠. 메타포해서 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실적적인 수치를 여러분들이 숫자로 너무 나타내 주는 것도 많아요. 70% 차지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물의 컵의 형상으로서 나타내 보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혹은 배터리 형식으로 만들어 본다면은 여러분들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100% 혹은 꽉 차 있는 거를 봤을 때 어느 정도가 남아 있는지를 이렇게 이미지로서 보여주는 것만으로 설명은 여러분들이 50% 70% 몇십 프로는 여러분들이 설명을 해주시면 돼요. 계략적인 표현보다는 이게 수치가 정확하지 않지만 숫자 없이도 어느 정도 진척이 되고 어느 정도 되었는지 이미지로서만 우리가 일반적인 우리의 커먼 센스로서 인지해서 감각으로 알 수 있으니까 설득의 효과가 더 뛰어나다고 밝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프리젠테이션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전달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보면 업무 진척 상황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보고하는 인포그래피예요. 뭐 전체적인 업무 진척률을 0에서 100% 갔을 때, 자 여기서 보면 벌써부터 험난합니다. 쉬운 내리막 길은 아니죠. 분명히 어려운 길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것들이 어떤 높낮이에 따라서 어떠한 낭패가 있고 이런 아주 급경사가 있고 위험 지역이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산이 뭐 산을 막 정확하게 잘 피워준 건 없죠.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대략의 2D로서 표현을 해주고 그래프로서 표현을 해주고 최고골로 가기 위해서 나는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다. 나는 어떠한 부분을 디자인하겠다. 이런 부분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나는 이 부분을 여기에 다리를 놓고 싶다라든지 이 부분을 갈 수 있는 뭔가의 다른 수단을 만들겠다. 이런 것들 자체가 본인들의 디자인 컨셉을 메타포에서 표현할 수 있는 것들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픽토그램이나 아이콘들을 잘 은유화해서 그 다음에 상징화를 잘 시켜가지고 여러분들이 본인들의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수치나 그래프를 꼭 뭐 그래프나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뭐 이렇게 비행기가 오르거나 내리는 것들도 해줘도 조금 더 뭐 효율적으로 될 수도 있고요. 이거는 나중에 뭐 아직 중간고사에서는 쓰이지 않아도 되고요. 나중에 결과물에서 한번 아젠다를 만들다거나 아젠다를 아카이빙을 만들 때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이런 거는 좋죠. 뭐 양적으로 비교할 수 있을 때 크기로 비교하면 양적으로 뭔가 볼륨아이징 할 수 있는 것들은 크기로 비교해 주면은 훨씬 더 그런 요소라든지 수치 정확하지 않더라도 비교가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뭔가 비율적으로 달아본다든지 평균 띄어준다든지 수치로 할 수 있는 것들을 각각의 주변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본인의 생각의 자료를 가지고 한 번 더 생각을 해보면은 훨씬 더 재밌게 만들어 볼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뭔가 비교해 보거나 어떤 게 효과적일지 어떤 것들이 이렇게 서두 아니면 질문을 던지면서 이런 거를 질문을 던지면서 본인들의 본인들의 디자인에 대한 컨셉 자체를 흥미를 이끌고 이 결과물에 대해서 정보 수용자들이 더 궁금하게 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서 좀 더 깊이 파고들게 같이 참여하고 같이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계기가 되는 거죠. 저는 한 사람 뭐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설명할까요? 세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일하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는 어떤 쪽이 먼저 우수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림을 던져주고 서두를 만들어주는 것과 내용적으로 굉장히 틀려진다는 거죠. 뭐 이건 광고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왔죠. 그래서 카제인 나트륨이 좋은지 아니면은 뭔가 우유가 더 나은지, 그래서 대결 구도로 메시지에 어떤 스파크 띄도록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현재 위험성을 뭔가 시간으로 계산한다거나 아니면 전 세계에 무슨 요인이 있을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렇게 오염 정도라든지 뭐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 같아서 제가 첨부를 했었고요. 사실 여러분들이 저희가 지금 진행해 줘야 되는 거는 이 정도는 최종적으로 완전히 최종적으로 간다면 이 정도는 가야 될 것 같아요. 5Y까지는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백그라운드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그래서 예상되는 맵, 그래서 예상되는 맵은 뭐냐면은 예상 시나리오예요. 예상 시나리오로 생각하시면 되고 어떤 유저를 할 것인지, 그래서 만약에 어떻게 본인들이 할 것인지
그래서 이번 주 중간고사까지는 제가 간단한 스토리보드를 다 만들어 달라고 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중간고사까지는 스토리보드가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다 같이 모여서 한 번 더 생각하고 크리틱하고 그 다음에 컨펌을 받은 상태에서 스토리텔링을 좀 더 부여해서 여러분들의 어떤 디자인을 완벽하게 모델을 한번 비즈니스 모델이 되었든 어떤 컨셉적인 모델이 되었든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이런 모드론 어떤 새로운 테크놀로지나 이런 거를 만드실 때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첨부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일반적인 그림이나 사설적인 그림들이 있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하실 수 있는 그림들이고, 뭐 지금 이렇게 세련됐다는 그림은 아닙니다, 사실은. 근데 이런 그림들을 얼마든지 이미지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표현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아직까지는 평면의 그림, 픽토그림만 가져와서 저한테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 저는 조금은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한 픽토그램이나 이런 형식으로 순서들을 만들어 준다거나 이런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관계도라든지 서비스 단계에 있어서 서비스를 디자인하거나 어떤 디자인이 진행됨에 있어서 시스템적인 것들을 설명할 때는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 선적으로 연결을 시켜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어떤 꼭 흐름도가 있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것들이 아니라 어떠한 방향성, 연계성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트워크적으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타임라인이라고 하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어떠한 것들이 버즈가 일어나며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예상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저희한테는 별로 필요 없는 것 같아서 스킵하고 인터넷 뱅킹에 대해서 어플라이 할 때 어떻게 터치 포인트가 어떻게 되고 아마 UI나 UX 디자인 했을 때 이렇게 디자인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시나리오가 만약에 꼭 시나리오라고 해서 글을 적는다거나 라인 드로잉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시나리오입니다. 이렇게 뭔가 그래프화를 시켜서 접근성 발견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그래프는 사용성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만들어 주는 것 자체도 이모션 맵 혹은 저니 맵이라고 해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디자인으로 적용시켜서 진행하실 수 있을 거라고 사례됩니다. 만약에 앞부분을 조금 더 단순화시켜서 스타트에서 컨셉을 확장하시고 여러분들이 테스트 런칭을 해서 여러 가지로 도전하신 다음에 이게 된다면 이제 마케팅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퍼블리시드, 그러니까 생산한다는 의미입니다. 퍼블리시드 생산하시고 마지막으로 결과물로서 간다는 어떤 의미를 한번 진행해 주시는 것도 전 재밌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이런 이미지들이고 이런 앞에 뭔가 테크놀로지컬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이미지에다가 여러분들의 도식화나 이런 시스템적인 것들을 만들어 보셔도 저는 효율적인 전달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어떤 순환이나 어떠한 시스템, 어떠한 방법으로 되는지 타임라인으로 좀 이따가 뒤쪽에서 타임라인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타임라인에 대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인 전 세계 시스템적인 것도 있다면은 만약에 여기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이렇게 된다라면은 이런 조직도나 체계도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예시로 보면은 이 부분을 조금 하나의 두 가지 예시로 한번 볼게요. 스타벅스에서는 뭐 매직빈이 샵이 어느 정도인지 각 나라에서 어느 정도인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원의 면적이 어때요? 수치의 크기에 비례한다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래서 미국과 이런 우리나라와 일본에 굉장히 많은 수요를 차지하고 있고 다른 데서는 굉장히 작죠. 그래서 그래프로 이렇게 시켜가지고 점차 늘어나고 있음에 한번 만들어 줬고요. 죄송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뭐 발생했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런 거를 한번 한 두 번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보를 만들어 보면은 훨씬 더 단순하게 만들어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이 빠져서 되게 아쉽습니다. 자, 두 번째에서도 프렌치 프라이가 어디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지 그래서 맥도날드가 가장 브랜드에서 많이 보이고 미국 시장과 유럽 시장에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음을 아시아도 뭐 많이 팔리네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프화 시켜주는 것들도 좋은
자료의 바탕, 그러니까 자료를 한 번씩 더 다듬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거는 관계망이죠. 뭐 여러분들이 좀 글로벌하거나 어떤 라인에 대해서 만드실 때 관계망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흐름도로를 만들 때 꼭 하나의 시스템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있을 수도 있고 서로의 관계 플로우를 교차적이고 크로스 섹션이 분명히 포인트가 터치 포인트들과 크로스 섹션 포인트들이 분명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포인트들을 이렇게 맵 형식으로도 한번 표현해 보는 것도 적절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뭔가 비행기 노선도 같기도 하고요. 뭐 이렇게 한번 해보기도 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하고 브레인스토밍 프로덕트 디자인 프로세스 일반적인 프로세스예요.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을 먼저 했었고요. 프로덕션 데피니션을 여러분들 기술에 대해서 한번 가져왔었고 리서치를 충분히 해오셔서 스케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료로서 만들어 와서 프로토타입으로서 해오셨는데 그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고 한번 뭐 정의를 해보는 관계인데 이 정의 단계에서 아직까지는 너무나도 구어적이고 너무나도 본인들만 알 수 있고 너무나도 집중도가 떨어지는 자료가 있어서 데이터를 한번 시각화하고 자료 정리를 부탁하는 단계에서 전체 프로세스 단계에서 제가 이렇게 준비를 해 봤습니다. 뭐 또 다른 예로 보면은 컴플렉스 뭐 이렇게 어떤 필드에서 나와서 스토리지 하나의 볼이나 밀이 어떻게 수출이 되어서 우리의 주방까지 오게 되는지를 이렇게 아이콘과 플로어로 보여줄 수가 있죠. 그럼 여러분들의 어떤 테크놀로지 시나리오 자체들도 이런 간단한 아이콘과 대표되는 단어들로서 표현을 해주고요. 이 뒤에 설명들은 언제든지 충분히 나타낼 수 있게끔 한번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